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일들의 연속입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한 현실이 펼쳐지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올해 57세 김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은데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제 장녀와 관련된 일인데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는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두 딸을 키우며 살았어요. 큰딸 미영이와 둘째 미정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학 진학이 쉽지 않은 시절이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사회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정직한 남자와 만나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형부가 되는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했고 무엇보다 미영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둘 다 타지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형부가 먼저 둘째 미정이에게 제안했어요. 처제, 우리 함께 살면 어때? 셋이 살면 생활비도 절약되고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미정이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흔했으니까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첫 손주를 갖는다는 소식에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어요.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조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기 아이처럼 애지중지했거든요. 임신 기간 내내 언니를 극진히 돌보는 미정이를 보며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손녀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습니다. 미정이는 그 아이를 정말 친딸처럼 예뻐했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미영이보다 먼저 달려가서 달래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미정이 몫이었습니다. 3년 후에는 손자도 태어났어요. 이제 정말 다섯 식구가 된 거였죠. 미영이는 둘째를 낳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형부 혼자 일해서 5명을 먹여 살리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전셋집이긴 했지만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미정이도 계속 공장에 다니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암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희귀한 종류라서 치료가 매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미영이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형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가며 치료비를 마련했고 미정이는 자신의 적금까지 모두 해약해서 언니 치료에 보탰어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미영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6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을 남기고요. 장례식장에서 엄마 하며 우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는 언니의 관 앞에서 언니, 내가 아이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하며 오열했어요. 아내를 잃은 형부는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치료비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에서 어린 자식 둘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버거웠던 거예요. 매일 밤 술로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미정이의 몫이 되었어요. 미정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막내는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 손이 많이 갔거든요. 결국 미정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조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미정이를 보며 형부는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처제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부가 미정이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결혼하자. 아이들도 너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하고 나도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사실 저희 부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미정이가 이미 그 집의 엄마 역할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언니의 남편과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미정이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언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하며 밤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미정이는 형부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아이였습니다. 벌써 6살이라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모는 엄마가 아니야. 내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 하며 미정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이제부터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야 해 라고 해도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생모인 미영이를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아프기 전까지는 엄마랑 항상 붙어 다니며 살았으니까요. 그런 아이에게 갑자기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미정이는 그런 큰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줄 거야 하며 꾸준히 사랑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반항적이 되었어요. 미정이도 결혼 후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제 다시 5식구가 된 거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미정이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큰아이와의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둘째는 어려서 기억이 없어서 미정이를 친엄마처럼 따랐지만 큰아이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 독립해버렸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큰아이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저 애는 포기하자.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 하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큰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미정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정착해서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결혼은 1년도 안 되어 이혼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도 2년 만에 파탄이 났습니다. 이혼할 때마다 집에 와서 난리를 치는 큰아이 때문에 집안이 뒤숭숭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우리 엄마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며 미정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정이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생활비가 없다며 돈을 가져갔어요. 남편 몰래 가져간 돈만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미정이는 정말 괴로워했어요. 언니 기일 때마다 미정이는 묘지에 가서 언니 미안해. 내가 아직도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세 번째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결혼할 거예요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앞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새 사위는 정말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큰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큰아이가 시무룩해 있으면 온갖 방법으로 기분을 맞춰주고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미정이는 이번만큼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며 간절히 바랐어요. 큰아이에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큰아이는 미정이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자금만 받아가더군요. 이번에도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받을 때만 고맙다고 하고는 결혼 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남편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저 애랑은 인연을 끊어. 우리를 돈 주는 기계로만 생각하잖아 하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큰아이는 들은 척도 않고 여전히 집에 돈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새 사위가 정말 달랐어요. 큰아이는 미정이네 집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사위가 시도 때도 없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며 정말 친아들처럼 챙겨줬어요. 사위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정이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한다며 정말 잘해줬습니다. 명절 때면 선물도 꼬박꼬박 챙겨오고 미정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미정이도 이 기회에 큰아이와 가까워지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사위를 통해서라도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사위가 있을 때는 큰아이도 그나마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2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사위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큰아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부간의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사위가 미정이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와이프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이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정이도 큰아이를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나는 절대 애 안 낳을 거예요 하며 화만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전 결혼에서 유산을 경험한 트라우마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실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큰아이가 말썽이었지만 그런 일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위가 증거까지 보여주니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의심만 했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됐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사위는 울면서 말했어요. 이혼하겠어요. 더 이상은 정말 안 되겠어요. 미정이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큰아이를 불러서 따졌지만 뻔뻔하게 부정했어요. 뭔 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사위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미정이는 큰아이를 달래서 사위와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큰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남편이 사고가 났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사위가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온 얼굴에 피멍과 상처가 나 있고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을 되찾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큰아이 말로는 화해하려고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가게를 나와 3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언제 깰지 모른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정말 놀랐어요. 이제 막 화해하려던 참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사위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큰아이는 직장에 가야 한다며 병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미정이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사위를 간병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위 손을 잡고 얼른 일어나렴. 어머니가 여기 있어 하며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사위는 꿈쩍도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어요. 사위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미정이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이가 웬 남자와 함께 병원에 나타났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정이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큰아이 따귀를 때렸습니다. 너 미쳤니?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하지만 큰아이는 버럭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어요. 참견하지 마요. 내 인생이에요. 그날 밤 미정이는 차마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사위 옆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무렵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사위가 눈을 떴어요. 미정이는 너무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들이 와서 검사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억상실 하나 없이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사위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단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내가 저를 밀었어요. 처음에는 의식이 혼미해서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위는 아주 또렷하게 그날 밤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화해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혼 서류에 사인해라고 하더군요. 제가 거절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저를 계단 아래로 밀었어요. 분명히 기억해요. 미정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큰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려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사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경찰에 고발하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사위는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처음에는 증거가 없어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 며칠 후 옆 건물 CCTV에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다는 연락이 왔어요. 화면에는 큰아이가 사위를 계단 아래로 미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거죠. 경찰이 큰아이를 체포하러 왔을 때 큰아이는 미정이에게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사위한테 봐달라고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선처는 없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결국 큰아이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큰아이는 자신이 잡힌 이유가 미정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정이가 사위 편을 들어서 CCTV까지 찾아낸 거라고 오해한 거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사위 편만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면회를 가도 미정이를 원망하는 말만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러웠습니다. 집에서도 난리였어요. 둘째와 막내 아들은 이제 그 누나와는 인연을 끊으세요라고 했어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정말 포기해야 해라고 했고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이야, 그 애는 진짜 위험해. 너까지 해칠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정말 끊어버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처음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기쁜 얼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거든요. 언니가 죽기 전에 미정아, 내 애들 부탁해라고 했던 말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여전히 미정이를 원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마음을 돌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위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제 혼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미정이와는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면서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해줬어요.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언니를 잃고 조카들을 키우느라 청춘을 바쳤는데 정작 그 아이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꿈에 언니가 나타나요. 미정아,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해도 되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만 더 참아봐. 그 애도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큰아이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가 키운 아이인데 아프다고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면회를 신청해서 갔는데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그때서야 큰아이가 처음으로 미정이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20몇 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였습니다. 미정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빨리 나아서 나오렴. 그 후로 큰아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면회 때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못됐죠?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정말 짐승 같았어요. 진짜 엄마 같았던 분을 그렇게 대했으니.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토록 완고했던 아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하지만 진심인 것 같았어요. 눈에서 진짜 후회하는 빛이 보였거든요. 그러던 중에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감옥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이 모두 사기꾼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첫 번째 남편은 결혼 사기꾼이었고 두 번째 남편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들이 큰아이의 가족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였어요. 큰아이도 그들에게 속아서 미정인의 돈을 계속 가져다 준 거였고요.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 거였어요. 엄마 돈까지 가져다 주면서. 더 충격적인 건 세 번째 남편인 사위도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미정이와 지내면서 진짜 어머니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큰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실망했다고 했어요. 사위가 나한테 그랬어요. 당신 어머니는 정말 성인 같은 분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는가라고. 결국 사위도 큰아이의 외도와 돈에 대한 집착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아이가 먼저 폭력을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위가 갑자기 미정이를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좋지 않은 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사위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알게 되면서 정말 후회했어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못된 생각을 했구나 싶어서.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와이프 치료비를 대겠습니다. 그리고 출소하면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요. 미정이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와이프도 어머니 같은 사랑을 받으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후로 사위는 정기적으로 큰아이 면회도 가고 치료비도 대주고 있어요. 큰아이도 처음에는 미안해하더니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대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출소를 한 달 앞둔 지금 큰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편지를 보내올 때마다 엄마 사랑해요. 나와서 효도할게요라고 써보내요. 사위도 어머니 덕분에 저도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해요. 얼마 전에는 큰아이가 감옥에서 직접 만든 십자수를 보내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라고 수놓아진 작품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끝까지 믿고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서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아직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 언젠가는 보답받는 날이 온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